수업 시작이 되겠습니까? 네. 네. 건축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공하기에 앞서 우리가 같이 했던 것은 뭐냐면 견적을 내는 것이 실은 어찌 보면 시공이 있고 시공 파트가 있고 견적 파트가 있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시공은 실제로 이제 하는 걸 말하는 거고 견적은 이 시공에 앞서서 얼마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공을 어느 정도 알아야 견적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시공만 하신 분들은 또 얼마큼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대부분 이제 품이라 그러는데 이제 한 품, 두 품 모르는데 나는 내가 받을 품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얼마큼 들어갈 것인가를 내가 안다는 것을 별로 이렇게 또 간품한다 그러거든요. 간품한다 하는데 간품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뭐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견적을 너무 낮게 넣었으면 당연히 품도 된다고요? 낮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A급, B급, 이게 뭐 특급이라 그러는데 보통 뭐 C급 이렇게 나눈다면 이게 뭐냐면 기술의 정도를 말하죠. 기술의 정도를 말합니다. 품을 시공할 때 대부분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품이 절반, 뭐 재료가 절반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이게 뭐 특급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을 기준으로 하면 품 같은 거 보통 40에서 50입니다. 특급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여기는 A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5에서 40 같고요. B급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뭐 한 28 정도 같고요. C급은 보통 한 8만 원에서 한 15 정도 같습니다. 네, 뭐 흔히들 여기는 저공이라고 하고요. 요 정도는 뭐 기공이라고 하고요. 요건 뭐라 그러냐면 준기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로 나눕니다. 보통 3단계로 나누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견적을 낼 때 견적을 너무 낮게 넣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 한 칸이라 합니다. 견적을 내기 때문에 화장실 한 칸에 얼마 받아야 될까요? 화장실 한 칸 공사인데 철거까지 다 포함해. 몇 사람이지?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거 무시하고요. 화장실 한 칸에 공사를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그걸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데. 타일 가격을 알아야 네? 재료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전체 리모델링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입니다. 새로다. 네, 올 다시 말하면 철거부터 해서 오늘 리모델링 시간이니까요. 철거에서 다시 시공까지요. 이거 다. 그러니까 제가 철거도 배워야 한다 그 소리예요. 네. 철거를 배워야 된다. 나중에 철거 한번 해보게요. 한번 조금 듣자 한번 해보는데 한 칸이에요. 한 칸에. 한 칸에. 300. 자, 300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견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이제 사업하시 두 분 계셔서 내가 소비자가 나 화장실 한 칸 어디 하려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내가 얼마 받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얼마 받아야 되냐는 300에서 500 정도. 300에서 500. 네. 적당한 가격일까요? 네. 얼마 받으시겠습니까? 화장실 한 칸. 나는 1,000만 원 받아보여요. 이쪽으로 한 번로 안 해보면 되지. 와, 도움 같다. 정말. 이것을요, 예를 들어서 1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칸에요.
이게 보통 요즘에 한 몇 칸이 있어요? 각 집마다 아파트에 2칸이 있어요. 그러면 2칸이 다 하려면은 한 칸당 300이니까 2칸 하면 얼마 돼요? 600. 500이니까 1000. 그죠? 150이니까 300. 이렇게 받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제일 전제적일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좀 하겠습니다. 만약에 견적할 때, 가끔 이제 견적 수업할 때 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화장실 공사에 하나의 사람이 다른 건 모르라도 화장실 한 칸에 공사를 해갖고 얼마 남아야 되냐? 자기한테 100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혹시 다음에 할 때 이거 기준으로 삼으세요. 혹시 이제 내가 인테리어 할 때, 네네, 자기한테 떨어진 돈이 얼마 남아야 한다고요? 100만 원이 남아요. 100만 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나는 뭐 화장실 뭐 어떤 인테리어를 나한테 맡기려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장실을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장실 한 칸에 얼마 남아야 한다고요? 100만 원을 남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칸에 150만 원이다. 내가 견적을 넣었어요. 150만 원 해드릴게요. 사랑방에 보시면 1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화장실 한 칸에. 자, 이제 지금부터는 화장실 뭐 아니 죄송합니다만 사랑방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늘 추세를 얼마만큼부터 시작하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견적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이제 업자니까요. 업자의 관점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동안 소비자의 관점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밑에서 뭐 그냥 이렇게 뭐 시공하는 이런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업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업자의 관점으로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지금부터 150만 원에 견적을 냈어요. 이제 하도 사게 되면 하도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까 몇 사람 넣냐고 물어봤잖아요. 가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어쩐다고요? 몇 사람을 어떤 사람을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처음에 어쩐다고요? 얼마 받을 것인가를 어쩐다고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쩐다고요?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당연히 최하 150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돼요? 150이면? 본인이. 그렇죠. 이것은 내가 뭐 한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한다는 소리예요. 본인이. 그러면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얼마 나와야 본인이 얼마 가져가야 된다고요? 100만 원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반은 재료고 반은 인건비라 했으니까 그러면 재료 때는 얼마예요? 50만 원이에요. 선생님 무한 50만 원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변기 뭐부터 시작해서요 50만 원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기는 꼭 좋은 거 쓰면은 사람을 열심히 그냥 내가 차가 저거차 보러 가면 네네네. 세면 넣고 뭐 네네. 세면도 넣고 뭐 괜찮아서 또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50만 원 정도 되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기본. 네, 가장 기본. 변기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사면 됩니다. 네. 2, 3만 원짜리 있습니다. 쌓아보면. 자기 대신 품을 자기가 좀 이렇게 루트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기술이 있으면 어쩐다고요? 얼마짜리 할 수도 있다고요? 150만 원짜리 할 수 있죠. 나는 좀 너한테 맡기려 한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이제 한 300 불러서 어쩐다고요? 그래서 한 맡기는 거고. 그죠? 근데 선생님, 그 만약에 네. 견적을 넣는데 네.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네. 그 리모델링을 할 때 네. 그 자기들이 그 독일 그 백화점이나 그런 데 가서 네, 네. 위생기구나 타일이나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 자재를 구매했을 때도 네. 자기가 인건비를 100만 원을 받지는 않죠. 100만 원을 남긴다면 네. 만약에 그 집 주인이 네, 네. 그 거기를 이제 자재를 더 준다면 자기 네. 마음에 든 걸로 사서 더 네. 주고 네, 네. 돈을 받는다면 저게 100만 원은 못 받잖아요. 받아야죠. 임금비면 하죠 임금비. 받아야 돼요. 철거하고 그러면 저 100만 원이라는 게 한 칸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네네네.
그럼 자재는 그 주인들이 그 대주 대주도 마찬가지. 사준다 네. 해드리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임금 있다는 거. 마찬가지.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100만 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점점 어쩐다고요? 조금 뭐 내가 더 해주고 뭐 해주면 어쩐다고요? 이익이 어쩐다고요? 기본 베이스를 얼마나 잡고 100만 원을 잡고 내가 어쩐다고요? 내가 조금 하다 보면 내 어쩐다고요? 100만 원 어쩐다고요? 가져갈 돈이 어쩐다고요? 줄어들고 또 있죠. 그 어느 정도의 인계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일을 해서 내가 1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어쩐다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줄 것 같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조금 더 또 빼지고 그러나 최소한 자기들이 해줘야 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자기 본인은 약간 처음에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 아, 본인이 산다 그러면 내가 얼마를 벌려야 할 것인가를 먼저 나와야 되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아 그러면 뭐 하면 어쩐다 점점 어쩐다고요? 점점 어쩐다고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요 경기 2만 원짜리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쩐다고요? 이제 글을 쓰려면 어쩐다고요? 그건 한 250 되겠는데요? 300 되겠는데요? 점점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100만 원 깔아놓고. 네.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업자여야 돼요. 100만 원을 일단 내가 이 공사를 해서 100만 원을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는 거하고 그냥 그래 준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따가 선생님 죄송한데 네. 그러면 그 화장실 한 칸도 네. 그 가정용 그 한 칸하고 만약에 이 화장실도 한 칸이잖아요. 근데 네. 그 위생기구가 2개, 3개 있는 경우는 네. 그 학원 같이 네네네. 그런 그 변기나 2개, 3개 있고 그런 것은 또 그러면 100만 원이 또 달라지겠네요. 네. 근데 최소 그 금액이 100만 원이라는 거죠. 네. 또 공사를 한 칸을 맡았을 때 가정용. 가정용. 이렇게 저 변기 하나, 네. 욕조 그 하나. 세면기 하나, 네. 기구 세팅이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요즘에 샤워 네. 부스로 하니까 네. 그런 거 네. 해가지고 네. 100만 원이라고. 네.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기본 베이스라 했으면 제가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자기가 이제 그런 영업이죠.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철거에서 시공까지입니다. 철거 시공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근데 그건 자기가 해결할 능력이. 지난번 한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요거 견적만 위해서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요거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고서 어쩐다고요? 아예 그런 시공팀한테 넘겨. 그러면 건당 뭐 한 10% 20% 받아요. 건당 견적만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그 10% 20% 보통 20% 받는데 자기는 그래서 한 이런 걸 안 하면 안 되죠. 이렇게 300 정도 하면 얼마 받아요? 20% 하면 600 받고 두 칸이니까 어쩐다고요? 1200 아니 120? 그렇죠. 120 받는 거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아파트에서 한 건 해가 120, 한 달에 한 서너 건 해버리면, 예,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딱 해가지고 딱 넘겨버려요, 시공팀한테. 그게 잘만 해주면 네. 옆에 아줌마 아파트 같은 거 네네. 소개 네네. 이게 계속 떠올라고. 네네. 그래서 그것은 뭐는데 아무튼 조건은 뭐냐면 이거 다 주고 나서도 시공팀 얼마 난다 시공이라면 얼마 남아야 한다고요? 기본이 생각하시면 해당 시간까지 얼마 남아야 한다고요? 100은 남아요. 100은 남아요.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다른 시공, 예를 들어서 다른 시공도 거의 이 정도는 수준 남아야 돼요. 어떤 공사를 하든지.
옥상 우레탄 공사하도록 최소 얼마나 나와야 한다고요? 100만 100만원 나와요. 아무리 떼도. 적어도. 네. 100만 원. 네. 그래서 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를 한다. 옥상 우레탄 방수를 하는데 도대체 얼마가 정답이요? 저한테 물어본 경우가 많습니다. 옥상 우레탄 방수는 보통 4, 50평짜리 해서 그냥 500 정도 봅니다. 일반적으로 400에서 500 불러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얼마 나와야 한다고요? 만원 선. 네네네. 만원 선 잡았는데. 네. 400이면. 얼마 남아야 한다? 최소 얼마 남아야 한다고요? 100만 원 남아야 돼요. 최소. 간 나와놓고요. 자기 인건 빼놓고요. 10만 원인가? 네. 그러면 옥상 우레탄 방수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500만 원에서 아니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풀 수 있는 것이 옥상 방수예요. 똑같은 옥상 부피인데 차이인데 그 중에 나는 1000만 원을 불러도 답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5천만 원 불러도 돼요.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불던데요? 아니요, 이거 5천만 원 공사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하는 것이 옥상 방수 공사예요. 아니 150 뎁트다 1000만 원짜리도 할 수도 있어요. 못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만드는 것은 뭐예요? 누구냐면 자신의 능력이라는 소리죠. 이빨도 줘야 되겠네. 네네네. 네. 나는 그냥 단지 시공만 할 거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이것을 하려면 어쩐다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적을 잘 내야 어쩐다고요?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고 제대로 작품이 나오면 어쩐다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속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어쩐다고요? 견적이 나쁘면 그 다음부터는 소개가 없어요. 땡이에요 그걸로.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와 연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왜 어떻게 제가 할 것인가 풀어갈 것인가 일단은 제가 화장실을 왜 말씀드리냐면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통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아파트 올 이면들은 건들 수 있어요. 왜? 화장실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철거 들어갔지, 방수 들어갔지, 설비 들어갔지, 전기 들어가지, 타일 들어가지, 조적 들어가지, 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이게. 심지어는 천장할 때 어쨌든 요즘에 천장을 이쁘게 한다고 요즘에 절반은 타일 들어가고 절반은 도장 들어가요. 고급분. 또 가끔 가다 보시면 여기 뭐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절반은 타일, 절반은 뭐예요? 도장이에요. 그 다음에 천장도 어쩐다고요? 이런 거 안 해요. 천장도 소위 말해 덴조를 쳐가지고 거기다가 페인트를 칠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 덴조 그거 해갖고 페인트 네,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 다시 유행이에요. 몰딩인가요? 네네, 몰딩 돌리고. 싸고. 네. 그래서 몰딩 돌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좀 힘들던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단위 올라가는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좀 유명한 커피숍 가게 되면 절반은 뭐 타일하고 절반 위에는 페인트 도장해가지고 뭐 이쁜 거울도 뭐 이렇게 이상한 거울도 넣고요, 막 포인트 넣고요, 천장도 이렇게 해서 옆에는 이렇게 몰딩 돌리고요. 그래서 실은 몰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장실 하면 남 목작 잘 짜고 전기도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설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조적도 알아야 되고 배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문도 달할 줄 알아야 돼요. 화장실 문짝. 이게 뭐 이 화장실을 하게 되면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화장실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든지 저든지 간에 그든 간에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시작을 견적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상관없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네, 실측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시공이든지 그 시공이 어떤 시공이든지 간에 실측도 뭐 그냥 뭐 페인트 하든지 뭐 타일을 하든지 도배를 하든지 그 뭐든지 다 뭐부터 시작하냐면 뭐예요? 이거 면적부터 시작합니다.
면적. 면적을 어떻게 하냐? 뭘로 해요? 자로 재는 거죠. 자로. 그래서 제가 자를 좀 준비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자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하는 걸 연습합니다. 물론 자가 지금은 줄자가 아니라 뭐예요? 레이저를 합니다. 근데 뭐 레이저든 하든지 뭐든지 오늘은 우리가 줄자로 가기 때문에 줄자 가지고 한번 실제로 한번 측량을 해보면서 면적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적도 있고 부피가 있는데 메타 뭐예요? 제곱? 메타 뭐예요? 세제곱. 이것은 가로 곱하기 뭐예요? 세로. 그렇죠? 그리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예요? 높이. 이 두 개 다 많이 씁니다. 두 개 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용어를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러죠? 현장에는 누베? 네. n 메타 제곱 뭐야? 얘를 뭐라 그래요? 루베. 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해배. 네. 따라서 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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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셔야 돼요. 현장 가시려면 뭐라고요? 해배. 따라 루베. 루베. 아셔야 돼. 두 개는요. 맨루베냐 뭐 메테베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배가 못해요. 그리고 이제 게임 오버예요. 더 이상 이야기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어떤 건축 리모델링에서는 메테베라는 단어를 쓰보다는 뭐라 하냐면 뭐예요? 뭘 써요? 이것을 평으로 써요. 아직까지는 평으로 씁니다. 그래서 몇 평 그럽니다. 그래서 1루베 죄송합니다. 한 평은 어쩌면 얼마예요? 3.3 뭐예요? 제곱미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3 가로 곱하기 세로 값이 3.3 뭐 이렇게 해서 된다고요? 그럼 1. 한 얼마 7인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되고 두 개에서 이렇게 면적이 얼마예요? 3.3 제곱미터가 뭐예요? 한 평 그럽니다. 아직까지는 건축에서는 지금은 메타 제곱을 쓰지만 신축을 경우는 리모델링 시장에서는 뭘 쓰냐면 평을 써요. 그래서 야 너희 집 리모델링 했다면서 야, 한 평에 얼마 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요즘에 얼마 하던가요? 싸게 하면 한 평에 얼마 하던가요? 300 정도 합니다. 돈 한 평에 건축 리모델링 시장에 30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잘하면 얼마예요? 비싸게 좀 괜찮겠다 하면 어쩐다고요? 500만 원 정도 합니다. 전체를 싹 뜯어 고치면. 그래서 또 요즘에 예를 들어서 40평이 요즘에 대세니까 40평이면 얼마에? 5천만 원이면? 네? 2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올 리모델링 하면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해요. 그래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얼마예요? 이렇게 못하고 한 1억이나 보통 하죠. 1억 정도 하죠. 그러면 이제 고칠 건 고치고 안 고칠 건 안 고치고 이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1억 정도 되면 얼마예요? 한 250 정도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를 싹 뜯어 고쳐서 한다는 소리 이야기고 나는 싹 뜯어 고쳐 여기 한계가 있으니까 보통 그래서 인터넷 한다고 1억에서 뭐예요? 한 1억 5천 40평 기준이에요. 한 1억 5천 정도 할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이제 건들 건 건들고 이제 원래 갖고 있는 것은 거의 그대로 쓰고 이렇게 됩니다. 싱크대는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1억 5천 정도 나와요. 근데 기본적으로 한 40분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나옵니다. 2억에서 2억 5천 나옵니다. 인터넷 했다 그러면 손댔다 그러면 손댔네? 괜찮네? 그러면 어쩐다고요? 한 2억 넘어요.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뭘로 써요? 평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때는 뭘로요?
이걸로 하지 마. 견적을 넣을 때는 뭐로 넣어야 돼요? 평으로 내. 왜? 소비자가 어쩐다고요? 알아먹기 쉽게. 알아먹기 쉽게. 그래서 평당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웃긴 것은 뭐냐면 얼만큼 무엇을 고치는 것이 또 더 우선 눈에 띄는 것이 아니라 평당 얼마요? 라고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결정하거든요. 좀 더 하면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업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나이 또 하겠습니다만은 견적을 받아서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견적을 받아놓은 거 딱만 하지는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시공하다 보면 뭐 시점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사장님 요거 일단 뭐 하나만 더 박아주세요. 이렇게 한다겠죠. 그러면 시공자는 어때요? 뭐 샀나 그냥 이렇게 받았나 말이야. 그러면 또 하다가 이거 하나 해주세요. 저거 하나 해주세요. 이거 하다 보면 어쩐다고요? 점점 누적이 됩니다. 누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쩐다고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다가 어쩐다고 얘가 어쩐다고 하루가 더 늘어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시공 파트 누가 요거를 먹어요? 여기에 처음에 견적 내서 시공을 맡긴 여기 견적 의뢰자가 나중에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야 좋은 소리 듣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견적 낸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공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시공이든지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는 되지 않습니다. 장담해 드립니다. 어떤 시공이든지 플러스가 됐으면 됐지 마이너스가 될 일이 없어요. 자, 내일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끝낼 일이 거의 없어요. 수많은 변수가 있어서 어쩐다고요? 그 다음날까지 가는 게 굉장히 더 길어질 수도 있지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그 모든 시작과 근것은 뭐냐면 이 견적에부터 시작합니다. 견적에서 정확하게 거기에다가 요즘 다 부칙을 써놓습니다.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서 추가 항목은 어쩐다고요? 상호 협의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는 아따 내가 얼마짜리 하고 있어요 지금? 얼마짜리 하고 있는데 2억짜리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안 해줘라. 아따 너무해요. 야 못하겠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서비스. 그 정도는 서비스해야지. 아따 너무하네 이 사람. 내가 소개해주려고 했더만은 짠돌이네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공자를 잘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갈이 합니다. 이러고 뒤지게 욕하죠 이제 사람들한테. 당신 사장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당신 사장이요? 사장이 난데 당신이 뭔데? 이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시공 연습 훈련할 때 그런 훈련합니다. 본인이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나 받는 것도 누구한테 이야기하라 그래요? 사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쭉 리스트를 적죠. 이렇게. 그래서 공사 기간이 남으면 어쩐다고요? 해주는 거고 공사가 뒤로 물러나면 어쩐다고요? 이만큼이 되는데 이것은 통친다든지 아니면 조금 얼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요런.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실측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뭐냐면 지금부터 할 것이 뭐냐면 요 공간을 한번 실제로 실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정확하게 줄자를 재서 한번 요 공간을 측량을 해보는 겁니다. 천장, 바닥, 벽. 이해되시죠? 그래서 면적을 내보시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각각 면적을 정확하게 내가 그럼 뭘 시공하냐? 먼저 우리가 도장을 배웠으니까 도장 면적을
내는 겁니다. 상관없이 일단 면적을 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를 한번 역산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위치. 위치라는 것은 요 전등 어디다 박을 거예요? 요 에어컨 어디다 박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에 나와 있지만 내가 그걸 위치를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역산 연습해 본 거죠. 지금 이것을 이 위치가 내가 총 면적을 그려보니까 이 위치가 이 위치다. 문, 스위치, 조명. 여기 밑에가 뭐죠? 이게 가구. 그죠? 지금 요거 우리가 인테리어 우리 하러 왔어요. 네. 뭐 PC, 뭐 노트 위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한번 이것들을 조명 플러스 가구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거예요, 저 높이, 도장 높이 이런 것들 쓴다고요. 위치도 이거 위치거든요. 배치라고 했죠. 제가 첫날에 했어요. 배치하는 겁니다. 배치. 그래서 배치에 관한 어쩐다고요. 위치를 어쩐다고 다 한번 역산해서 역추적해서 내가 배치를 하는 거죠. 조명 다 했네. 됐네. 그것을 내가 한번 치수를 재서 그대로 어쩐다고요. 그려보는 거죠. 이대로요? 네. 있는 대로? 네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천장 어떻게 돼요? 네, 천장 되는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이 뭐예요? 먼저 뭐예요? 먼저 면적.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요걸 실제로 한번 재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실측입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어디다 쓰셨어요, 선생님은? 자를요? 잠깐 자 어디다 쓰시냐고 할게. 사람이 놔뒀어요? 캐비넷에 놔뒀어요? 자를 캐비넷에요? 그럼 저랑 같이 가서 갖고 오면 되겠고 시험장에 가서 갖고 오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받으셨다고요? 그럼 제 거 쓰면 될 것 같고 그죠? 자를 보시면 자가 이게 보시면 이렇게 뭐 종류가 많습니다만은 자가 이렇게 먼저 뺐을 때 스톱된 것이 있고 자동으로요. 아니면 어쩐다고요? 아예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뭐 어떤 걸 좋든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편할 대로 하실 때 그래서 그 정도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어떤 게 좋냐 안 좋냐는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했을 때 쭉 했을 때 어떤다고요? 내가 앞으로부터 바뀌는 거? 요. 안 굽혀지는 거? 네, 그렇죠. 네. 최대한.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쪽으로 별 때는 된다고요? 이렇게. 손비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요 꼭지 있죠? 요 꼭지가 어쩐다면, 얘가 어쩐다면, 이렇게 봐보세요. 세워보세요.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지가요.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불량이에요. 가끔. 안쪽으로 이렇게 하고 바깥쪽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가끔 요것을 부채본드로 붙여본 사람이 있어요. 강력본드로. 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가지 움직인다고. 그것이 아니라 어쩐다고요? 얘는 어쩐다고요? 이렇게 한 것이 맞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쪽으로 잴 때는 얘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치라고 합니다. 안쪽으로 잴 때 내가 어쩐다고요?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 뚜껑기만큼 요 뚜껑기만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의 안에가 딱 걸리니까 이렇게. 네, 그렇죠? 바깥으로는 어쩐다고? 당연히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요 뚜껑기만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요 뚜껑기만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위치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항상 어쩐다고요? 쭉 잡아서 바닥을 할 때는 어쩐다고요? 쭉 밀어서 어쩐다고요? 항상 발로 밟고 그 다음 바닥을 보시면 돼요.
이리죠. 네. 제시대. 그래서 천장을 재시는 방법은 잡아서 꺾으세요. 얘를 꺾어서 쩐다고요? 반드시 이렇게 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잰 것이 아니라 쩐다고요? 그 자리에서 쩐다고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어디를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가서 쩐다고요? 쭉 가서 쩐다고요? 천장을 들어서 쩐다고요? 꺾어서 쩐다고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그래서 된다고요? 딱 꺾어서 이렇게 해서 딱 끝을 떨어진 데서 된다고요? 네. 이랬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재보시고 측량합시다. 면적을 일단 내보세요. 면적을 지금부터 내보시고. 자. 필기구도 있어야 되나? 네? 필기구 예, 있어야죠.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쓰라. 딱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고. 헬멧. 그렇게는 혼자 죽건데 난 아직 챙겼다. 아니 책이 필요 없다길래. 최고 필요 없다겠지. 제가 필기도. 자, 견적된다 했는데. 엄청 순수했네 여기.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을 아직 모른다. 제가 견적을 낸다 했는데. F 용지. A4 용지 갖다 드릴까? F 용지는 있는데 저 여기 좀 있어요. 아,